당뇨는 평생 끌고 가야 한다고요? 그 말 제가 깨뜨렸습니다. 딱 3개월 진짜로 약을 끊고 정상 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단순했다는 겁니다. 후반엔 직접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몸으로 실험했죠. 당화혈색소는 8.1에서 5.8로. 약은 지금 한 알도 먹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건 식단 하나 바꿨더니 확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직접 해봤고 수많은 분들이 따라 하셔서 약을 줄이고 혈당을 내리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게 만든 실전 5단계 회복법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 이 영상 절대 끄지 마세요. 식단도 운동도 하는데 혈당이 안 잡히는 분, 매번 병원 수치만 보고 더 불안해지는 분, 진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알고 싶은 분, 당뇨는 남이 알려주는 정답보다 내가 내 몸을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당뇨가 얼마나 바뀔 수 있는 병인지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시고 질문이나 경험은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후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뇨를 뿌리째 뽑는 5가지 핵심 비법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당뇨도 졸업이 가능한 병이라는 사실입니다. 평생 끌고 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아니라 내 손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선생님, 당뇨는 평생 가져가야 하는 병 아닙니까? 제 진료실을 찾는 분들 중 절반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관리하는 병이지 낫는 병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몸이 그 말을 뒤집어 놓더군요. 당화혈색소 8.1, 공복혈당 153.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야 저는 40년간 해왔던 조언들을 제게 직접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공복혈당, 식사 시간, 식사 내용, 그리고 식후 느낌까지.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기록해 보세요. 6월 3일 공복혈당 142. 아침 미역국 반공기 잡곡밥 달걀찜, 식후 졸림 없음. 점심 외식 제육덮밥, 식후 답답함 2시간 혈당 189. 기록을 해보니 뭘 바꿔야 할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제가 혈당이 올라갈 때마다 했던 식사에 공통점이 보였고 나쁜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당뇨를 졸업했다고 느낀 건 혈당이 떨어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조절할 수 있겠다는 감각이 생겼을 때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이 상태를 관해라고도 부릅니다. 최근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10%만 감량해도 당뇨 관해 확률이 2배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화혈색소는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고 약을 하나둘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5.8에서 6.1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뇨 졸업 가능합니다. 당뇨에서 졸업할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확 달라졌습니다. 진료실을 방문했던 한 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분은 식단도 운동도 잘하고 계셨지만 늘 어차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두려움에 지쳐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음으로 끝이 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쯤에서 사례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전북 완주에 사시는 81세 정혜란님. 이분은 15년 가까이 당뇨약을 복용해 오셨고 병원에서는 이제는 유지가 목표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혜란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단순했습니다. 식사 일지를 쓰세요. 그리고 아침 공복혈당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세요. 그렇게 넉 달이 지나고 정혜란님은 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6달 후 당화혈색소 6.3. 지금은 약 없이 유지 중이십니다. 물론 졸업했다가 다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명절 때 폭식하고 식사 기록을 잠시 중단했더니 한 달 만에 6.8까지 다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스스로 혈당을 잡아본 사람은 다시 돌아가는 법을 압니다. 그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졸업이란 건 완치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내 몸과 대화를 주고받고 혈당이라는 숫자가 내 생활의 거울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 도달한 분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당뇨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오르는지 알겠고 어떻게 내릴 수 있는지도 아니까요.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한다고들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평생 약에만 의지해서 사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당뇨는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병입니다. 그 능력은 매일의 식사 기록에서, 공복혈당 숫자에서, 생활의 리듬 속에서 자랍니다. 당뇨 졸업 그 길은 분명 존재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그저 작은 공책 하나 펴고 오늘 식사를 써 내려가는 것부터 당뇨 졸업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혈당보다 먼저 췌장을 살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췌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식단을 바꿔도 숫자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이 오르면 밥부터 줄입니다. 공복혈당이 높아지면 운동을 더 하려 하고 단백질 파우더를 알아봅니다. 물론 다 중요한 방법이지만 정작 그 중심에 있는 췌장을 살피는 분은 많지 않더군요. 췌장은 말없이 일하는 장기입니다. 문제가 생겨도 바로 티를 내지 않죠. 하지만 이 조용한 장기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인슐린이 부족해지고 혈당이 떨어지지 않으며 약을 먹어도 숫자가 잘 안 내려갑니다. 당뇨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제2형 당뇨는 췌장이 지친 상태에서 시작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요구되거나 반대로 마른 체형인데도 췌장이 약해 인슐린 분비량이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둘 다 핵심은 췌장 기능 저하입니다. 저 역시 당뇨 진단 초기에 밥은 줄이고 운동은 늘렸지만 혈당이 꿈쩍도 하지 않자 스스로 물었습니다. 혹시 내 췌장이 지친 건 아닐까? 그때부터 저는 췌장을 돕는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짠맛 없는 미역국 한 그릇, 점심엔 소화 부담이 덜한 두부 밥먹, 저녁엔 살짝 데친 케일 샐러드와 반찬 없이 밥 반 공기, 간식은 체리 7에서 8알 이내. 이 식단을 일주일 정도 유지하자 아침 혈당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식단 외에도 췌장이 위치한 좌측 상복부를 가볍게 폼롤러로 굴려주는 마사지, 어깨를 펴고 등을 바르게 세우는 자세 교정, 췌장 회복에 좋다고 알려진 환기차 한 잔을 매일 실천했습니다. 작지만 이런 습관이 췌장의 휴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췌장을 돕는 음식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소화가 쉬워야 합니다. 둘째, 혈당을 급하게 올리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췌장 세포의 산화를 막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식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역, 후코이단 성분이 췌장세포 보호, 암세포를 자연스럽게 죽이는 유도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 비타민 B1, B2가 췌장 소화효소 생산을 돕고 단백질 공급에 부담이 없습니다. 체리, GI 지수 21로 낮고 안토시아닌이 췌장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 캠페롤이라는 항암 성분이 췌장암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쉽게 실천 가능한 건 췌장 회복 식단 루틴입니다. 다음과 같이 하루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 미역국 밥 3분의 1 공기 계란찜. 점심, 두부구이, 쌈채소 밥 반 공기. 저녁, 케일 데친 샐러드, 체리 소량, 죽 형태의 식사.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췌장에 좋은 음식으로 식단 바꾸고 일주일 만에 공복혈당이 10 넘게 떨어졌어요. 식후에 졸리던 것도 사라졌고요. 그분의 말처럼 췌장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피로가 덜하고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빨리 내려갑니다. 그건 숫자로도 느껴지지만 감각으로 먼저 느껴지는 변화입니다. 단, 이런 음식들도 과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미역은 요오드가 많아 하루 한 그릇 이내로, 체리는 10알 넘지 않도록, 케일은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으니 반드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당뇨를 치료하려면 췌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혈당은 췌장의 언어입니다. 그 언어를 이해하고 췌장을 쉬게 해주는 식단과 리듬을 실천한다면 당뇨는 숫자가 아닌 살아있는 몸의 대화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음식은 반드시 내 몸에 맞게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맞는 식단은 없습니다. 내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합니다. 당뇨 진단을 처음 받고 가장 먼저 바꾼 건 밥이었습니다. 흰쌀 대신 현미, 귀리, 율무를 섞어 잡곡밥으로 바꿨고 반찬은 나물 위주로 줄였죠. 좋다고 알려진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혈당은 생각만큼 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식후에 속이 불편하고 가스가 찼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식사일기 옆에 몸의 반응이라는 항목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6월 15일 점심 잡곡밥, 시래기국, 두부조림. 식후 1시간 속 더부룩, 피로감. 그리고 다음 날은 6월 16일 점심 두부구이, 상추쌈, 밥 반 공기. 식후 1시간 컨디션 안정, 집중력 좋음. 기록을 일주일만 해보니 분명히 보이더군요. 음식이 혈당만이 아니라 내 몸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몸에 좋다는 현미도 어떤 사람에게는 위를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기가 부담될 거라 생각했던 분이 오히려 고기 위주 식단에서 혈당이 더 안정되기도 하죠. 이후 저는 환자들에게 꼭 음식 테스트를 권합니다. 하루 한 끼, 하나의 주재료만으로 식사를 하고 혈당과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겁니다. 이를테면 오늘 점심은 삶은 달걀 2개만, 식후 혈당, 허기, 속 느낌 기록, 이런 실험을 5에서 6일만 해보면 내 몸이 어떤 식재료를 편안해하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68세 박수진님은 현미와 채소를 주식으로 삼은 식단을 3년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화혈색소는 7% 초반대를 벗어나지 못했고 식후엔 늘 속이 거북하고 피로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 반찬을 하루 한 번 넣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 만에 당화혈색소가 6.4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분은 후에 말씀하셨죠. 그동안 저는 제 몸이 채식형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더라고요. 사람마다 음식 체질이 다릅니다. 어떤 분은 곡물이 잘 맞는 체질이고 어떤 분은 단백질 중심 식단이 더 안정적인 체질입니다. 서양의 유전자 체질 분류에 따르면 인간은 크게 2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P형, 극지방 생존 유전형, 육식 중심, 곡물에 약하고 고지방 음식에도 비교적 적응력이 있음. T형, 열대지역 생존 유전형, 곡물 중심, 채식에 강하며 고기 소화력이 약한 편. 이 2가지 체질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대사 구조와 소화 효소 분비, 인슐린 반응성까지 다르게 작용합니다. P형 체질인 사람이 채식만 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오르고 에너지가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케일 주스, 연어, 저염명란으로 식단을 바꾸신 뒤로 통증이 줄고 아침에 부기도 사라졌어요. 처음엔 체질이 안 맞을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훨씬 편안해졌다고 하셨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환자분들 얼굴이 떠오릅니다. 결국 답은 내 안에 있다는 것. 당뇨를 다스리는 식단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단 원칙은 있습니다. 나에게 잘 맞는 음식을 찾고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렇기에 저는 항상 권합니다. 첫째, 식사 일기엔 음식 이름만 쓰지 말고 먹고 나서의 몸 상태도 꼭 적으세요. 둘째, 특정 식품이 유독 소화가 힘들거나 식후 졸리게 만든다면 아무리 건강식이라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식사 후 2시간 혈당과 컨디션을 함께 기록해 비교해 보세요. 이건 어렵지 않으면서도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당뇨는 숫자만으로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음식은 혈당과 동시에 몸의 감각을 바꿉니다. 그 감각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약보다 빠르게 내 몸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 음식 내 몸에 맞을까?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는 약보다 강력한 건 생활의 리듬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녁 금식, 식후 걷기, 충분한 수면, 이 3가지가 혈당을 다스리는 핵심입니다. 당뇨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 일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먹고 어떻게 움직이며 얼마나 자는지가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걸 제 몸이 직접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단을 바꾸고 약도 열심히 드십니다. 그런데 혈당이 좀처럼 안 떨어지는 분들에겐 대부분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녁 식사가 늦고 식후엔 눕거나 앉아있고 잠도 얕고 짧다. 이 3가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당을 올리는 조용한 주범입니다. 먼저 저녁 식사 시간과 공복 유지 시간입니다. 저는 70대 후반까지 저녁 8시에 식사를 마치고 9시쯤 과일이나 견과류 같은 가벼운 간식을 자주 먹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췌장을 야근시키는 일이라는 걸 몰랐지요. 하루 종일 일한 췌장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하는데 그 시간에도 음식을 분해하고 인슐린을 분비하느라 회복할 틈이 없습니다. 저는 이후 원칙을 정했습니다.
저녁은 6시 이전에 끝내고 그 이후엔 물 외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처음엔 허전했습니다. 허기가 아니라 습관이더군요. 그 허전함을 따뜻한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달래며 몸에 익히니 일주일도 안 돼서 아침 공복 혈당이 10에서 15 정도 내려가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남긴 분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에서 4시간은 꼭 물 외엔 안 먹고 자려고 노력했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숙면이 되니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다음은 운동입니다. 혈당을 내리기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건 모두 알고 계시지만 언제, 어떻게, 얼마만큼이 중요한지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운동은 식후 10에서 15분 안에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 3회, 식후 10에서 15분만이라도 걷기나 움직이기입니다. 정 못하겠으면 앉아서 다리 뻗기나 발목 돌리기처럼 간단한 움직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췌장은 식사 후에 인슐린을 분비하고 혈당을 낮추기 위해 움직입니다. 이때 우리 몸이 함께 움직여주면 췌장의 부담이 줄어들고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예전에 제게 상담하신 72세 남성분은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려드린 건 벽 스쿼트였습니다. 벽에 등을 붙이고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하루 5번씩. 그걸 3주간 하시고 나서 이제는 계단도 한 층씩 올라갈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군요. 혈당도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은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와요, 자주 깨요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원인을 놓고 보면 대부분 늦은 식사와 몸의 흥분 때문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몸이 불안정해지고 자율신경이 긴장된 상태에서 잠들기 어렵습니다. 또 밤새도록 혈당이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실천한 수면 루틴은 단순합니다. 저녁 6시 이전 식사, 9시 이후 조명 줄이기와 스마트폰 멀리 두기, 따뜻한 물로 족욕하거나 간식으로 체리 5에서 6알만 먹고 마무리. 마지막으로 10시 전엔 무조건 눕기입니다. 췌장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합니다.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호르몬 균형과 혈당 안정에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을 재우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7에서 10%만 줄여도 당화혈색소와 인슐린 민감도가 크게 개선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 크기와 기능이 작고 약한 경우가 많아 단순한 감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췌장을 보호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함께 병행되어야 합니다. 진료실을 찾았던 70대 여성분께서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저녁을 빨리 먹고 식후에 딸기 몇 개만 먹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더 개운해졌고 공복 혈당도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그 패턴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혈당은 약만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약은 높아진 혈당을 응급 조절할 수 있을 뿐, 그 상태를 매일 만드는 건 내 생활 습관입니다. 다음 3문장을 기억하세요. 저녁은 6시 이전에 끝내고 물 외엔 금식한다. 식사 후 10분간만이라도 몸을 움직인다. 밤 10시 이전에 눕고 7시간 이상 푹 자는 걸 습관화한다. 혈당은 생활의 반영입니다. 생활을 바꾸면 숫자도 따라 바뀝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규칙을 주면 반응으로 보답합니다. 5번째는 혈당은 기억이 아닌 기록으로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순간부터 당뇨는 더 이상 막연한 병이 아니게 됩니다. 제가 당뇨를 겪으면서 가장 먼저 배운 건 혈당은 기억으로 관리하는 병이 아니라 기록으로 다스리는 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이 문제였던 거죠. 당뇨 진단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매일 아침 공복 혈당을 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제 뭐 먹었지? 라는 질문 앞에서 늘 막막했습니다. 잡곡밥을 먹었나? 닭가슴살도 먹은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왜 오늘 혈당이 높았는지를 알 수 없었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작은 노트를 꺼내어 식사 기록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 혈당을 적고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 내용, 시간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 식후 느낌까지 함께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6월 2일 공복 혈당 134, 아침 7시 30분 미역국 밥 3분의 1공기 두부조림, 식후 혈당 157 속 편한, 점심 12시 20분
외식 낙지볶음 밥 많이 먹음. 식후 혈당 189 졸림. 저녁 5시 50분 데친 케일 계란찜. 식후 혈당 132 몸 가볍고 집중 잘됨. 이런 기록을 일주일만 해보면 내 몸의 반응 패턴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체리는 8알까지는 괜찮지만 10알 넘으면 공복 혈당이 튄다. 6시 전에 저녁 먹은 날은 아침 혈당이 확실히 낮다. 두부를 점심에 먹으면 졸리지 않는다. 이런 실질적인 내 몸의 사용 설명서가 하나씩 생겨나는 겁니다. 음식뿐 아니라 음료도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체질별로 뿌리 주스, 무, 우엉, 당근과 잎주스, 양배추, 케일, 시금치 중 어떤 쪽이 맞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권합니다. 식사 테스트를 하실 때는 혈당 수치뿐 아니라 식후 졸림, 집중력, 속의 편안함, 허기 지속 시간까지 함께 기록하시면 내 몸의 반응을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처음엔 기록이 귀찮았는데 나중엔 기록을 안 하면 오히려 불안해졌어요. 혈당이 왜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이제는 숫자를 보면 알겠더라고요. 이 말씀 저도 100번 공감합니다. 75세 신병철님은 하루 2번 혈당 체크만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화혈색소는 7.3을 넘고 있었고 약을 늘려야 하나 고민 중이었죠.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모두 적으시고 식사 내용을 함께 쓰세요. 그분은 노트 쓰는 걸 힘들어 하셔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셨고 한 달 후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먹을 때마다 기록하다 보니 입이 아니라 눈으로 먼저 식사를 하게 됩니다. 결과는 어떨까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 6.4, 약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기록을 한다는 건 내 식습관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특히 당뇨는 수많은 요인이 혈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억만으로는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습니다. 기록은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모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록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날짜와 요일, 공복 혈당 수치, 식사 시간 및 식사 내용, 식후 2시간 혈당, 식사 후 느낌 작성, 더부룩, 집중 안됨, 졸림 등, 운동 여부, 수면 시간. 이 항목만 하루 한 장씩 정리해도 한 달 후에는 나만의 혈당 패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에서도 얻기 힘든 정보입니다. 왜냐면 그 누구도 나만큼 내 몸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먹고 나서 쓰는 게 아니라 먹기 전에 써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지금 점심 김치찌개와 밥 반 공기 먹으려는데 어제도 이 조합 먹고 180 나왔었지. 이렇게 한번 되짚는 순간 자동으로 양을 조절하게 됩니다. 기록은 식단의 브레이크 역할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기록은 꾸준히 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시 이어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바로 당뇨를 조절하는 사람이 되는 출발점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하루 8회까지 혈당을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식전, 식후 1시간, 2시간, 간식 전후, 자기 전 혈당까지 기록해 보면 내 몸의 변화를 더 촘촘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꾸준히 기록을 하다 보면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예전보다 혈당이 덜 오른다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건 췌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억은 흐릿하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오늘부터 딱 7일만 써보세요. 일주일 뒤 여러분의 공복 혈당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그때부터 느끼실 겁니다. 이제 나는 당뇨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당뇨를 앞에서 이끌고 있다는 감각을요. 지금까지 당뇨를 직접 이겨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당뇨는 졸업할 수 있는 병이다. 췌장을 회복시켜야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 남들 말고 내 몸에 맞는 식단을 찾아야 한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생활의 리듬이다. 기억이 아니라 기록이 혈당을 다스린다. 이 5가지는 별로 새로울 게 없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내 손으로 내 생활 안에서 직접 실천해 본 순간 당뇨는 더 이상 무서운 병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게 해주는 안내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수치 하나에 울고 웃던 그 시절. 저도 두려웠고 좌절했고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줄 공복 혈당 하나만이라도 꾸준히 적어보니 그 숫자 안에 분명히 내 몸의 말이 숨어 있더군요. 당뇨는 결국 남이 준 약보다 내가 만든 습관이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나는 이미 늦은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당뇨는 나이가 아니라 태도에서 달라집니다. 오늘 바꾸기로 마음먹었다면 그게 가장 빠른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꼭 주변에 당뇨로 고민 중인 지인분께 공유해 주세요. 그분에게 오늘 하루가 다시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이 지혜가 당신의 삶 속의 작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변화가 다른 누군가에게 또다시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약만 바라보는 시대를 지나 삶을 돌보며 치유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